같은데 말이야. 누가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줄 사람 없을까? 세계 각국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자국의 위인을 세계에 알리는 여러 방법 중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폐. 화폐에 위인을 새겨 통용시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지폐 화건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000원권의 퇴계이황, 5,000원권의 율곡이이, 만원권의 세종대왕,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있죠. 4종의 지폐 중 주리론의 퇴계이황 선생이 1,000원권에, 주기론의 율곡이이 선생이 5,000원권에, 이렇게 2종의 화폐 인물이 학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학자를 지정했는데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교육자, 그리고 학자를 지정했을까요? 또 조선에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배출됐을까요? 조선에는 지금의 국립대학교와 같은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공립학교는 향교라 하였죠. 그리고 사립학교도 있었는데요. 그 사립학교가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2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배향,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으로 선연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고 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2번째는 강학, 즉 학문을 연구하고 닦음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선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 때문에 서원이 생겼을까요?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세운 주세붕 선생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관악인 성균관과 향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배양하고자 만든 교육기관인데 지금은 파벌리로 당리당량만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고려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는 사당을 지어 예를 갖추고 교육 본연의 강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1550년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헌판을 하사하고 책과 노비, 땅 등을 주어 장려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익서원, 즉 임금이 헌판을 하사한 서원의 시초가 됐습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서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향촌의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문을 발전시키는 연구소 기능을 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학문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학문의 자세를 취했죠. 그리하여 다양한 학풍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스럽게 지방 학문의 중심이 되었고 지식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출판과 도서관 기능을 하였습니다. 학문을 후학에게 계승하는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서원은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평등하게 둘러앉아서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은 인성을 최고의 교육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니놈이 지금 책을 보고 있었던 것이냐? 아이고, 어르신 아닙니다요. 전 까막눈이라 봐도 하나도 모릅니다요. 이 책은 어떤 도령님께서 내일 낮에 찾으러 간다고 맡겨놓으신 겁니다요. 하긴 니깐 놈이 소학인 걸 보니 꽤나 공부하기 싫었던 도령인가 보군. 그래. 알고나 있어라. 그 책은 소학이라고 하는 게다. 제가 안 거라. 예. 에이! 아니, 니놈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앉아있는 게냐? 응? 놀랄 것 없다. 이제부터 우리와 같이 강학을 할 학생이니라. 무릇 사람으로 태어나 공부의 뜻을 갖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인성을 닦음에 있어서는 귀천이 없는 것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등한 인권, 기회의 균등,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 당대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셨죠. 진정한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서원의 역사 중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의병활동입니다. 포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방에서 최초로 의병 7천여 명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1593년 8월의 금산 싸움에서 전사한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유팽로, 안영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서원입니다. 세독충정.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나라에 충성하고 항시 올바른 마음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렇게 당대의 지식인 서원의 선비들은 임진왜란의 국난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구한 말 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져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도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무성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찌 되셨습니까? 을사늑약 파기상소는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서 나라를 일본국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싸웁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이 한 목숨 내 나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최익현 장군, 일본군이 우리 조선인을 앞세워서 전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총을 겨누게 생겼습니다. 조선을 구하고자 하는 전투에 동족 상자는 불가합니다. 그들에게 대거하라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해산하겠다고 하십시오. 각지에서 의병들이 모여들자 대우를 정비한 후 일본군과 격전 끝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조선의 진위대를 선봉으로 하여 반격해오자 최익현은 동족 상자는 불가하다 하여 일본군에게 퇴거하라 하고 의병도 자진 해산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병 100여 명은 차마 해산하지 못하고 최후까지 싸우다 체포됐습니다.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형옥을 치르게 됐고 그곳에서 단식 순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원의 학자들은 국난에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당차고 강인한 모습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대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을 비롯해 도산서원, 경산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피람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도동서원이 그 9대 서원입니다. 서원은 건축물로서도 완성도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유교적 사상을 따르면서 기능미와 자연미를 동시에 추구했죠. 서원에서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건축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문이 작은 데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매우 검소합니다. 검소한 선비 정신에 따라 복잡한 장식을 피하고 들어가는 출입구를 낮게 배치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배움의 장소에서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언제나 푸른 소나무와 고든 대나무를 심어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선비들의 고든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조선시대 학자들은 물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물의 물은 퍼내도 줄지 않고 비가 와도 넘치지 않죠. 학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있게 학문을 해서 쉽게 바닥이 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조건 우겨넣기만 해서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학문에 대한 유교적 태도였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서원의 건축 양식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람을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며 국난에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강직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있게 한 한국의 서원. 그것이 작은 나라지만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당찬 국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일 것입니다.